자, 이 전화 통화와 관련돼서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 초유의 충돌. 자, 먼저 법무부는 일단 조국 장관 편에서 입장을 냈어요. 배우자가 충격으로 쓰러져서 119까지 부르던 상황이었다. 왜냐면 조국 법무부니까.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 놀라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게 전부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119 직전까지 가서 남편으로서 말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은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는데 보세요. 용어가 다르죠. 피의자 측에서. 아까는 남편의 전화, 지금 피의자의 전화라는 거예요. 이런 전화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직 장관 전화라 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119까지 부를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직 검사가 장관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말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A씨 검사는요. 어떤 검사가 조 장관을 피의자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조 장관의 부탁은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B 차장 검사. 압수수색 대상자가 부탁한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부적절하다. C 부장검사.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냐. 야, 우리 검사들이 얼마나 전화 안 받는데. 압수수색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현장에서 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배려하고 말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 김광삼, 조응천 후배님들이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장관 출신에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장관의 전화. 일단 첫 번째,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공사 구분이 되질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인 관련된 문제로 한 2달가량 전국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몸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전화 관련된 논란으로 인사청문회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동양대 총장에게 바로 위증 교사를 했느냐 아니냐로 전화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아니 그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전화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장관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피의자 자격의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내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현장에 법무부 직원이 있었습니까? 검찰청 관계자들이 있었습니까? 검찰청이죠. 그렇죠. 법무부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없었어 놓고서 무슨 해명 자료 내지는 보도 자료를 냅니까? 그거는 아유 우리 장관님께서 이렇게 워딩 하시니까 그대로 뭐 조비어청가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전화를 받았던 검찰이 자기 관등 성명도 대고 자기 이름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검사는 장관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하고 그냥 장관이 얘기한 거 들은 사람하고 누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조국 장관의 워딩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속히 해라? 네. 이걸 신속히라 말하고 우리는 대충이라고 듣게 되죠. 네, 대충 해라. 또는 뭐 비슷한 말에 적당히 정도가 있겠네요. 예. 아니 그럴 거 아니면 뭐하러 통화를 합니까? 정말로 아내가 걱정된다면 정경심 교수 그냥 가정주부일 뿐만 아니라 대담한 그 행동을 보여줬던 교수입니다. 동양대까지 가서 이렇게 하드까지 갈고 그 와중에 옷까지 갈아입고 번거지 모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신당이 연약하거나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좀 대담한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아내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든지 또는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내가 이러니 변호사 자격으로 나온 압수수색 담당 검찰들에게 이러이러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설사 통화가 됐다 하더라도 장관 집무실에 앉아서 피의자 자격으로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장관 찬스를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전화 딱 받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장관입니다. 명백하게 장관 찬스 활용한 거예요. 장관 찬스 썼다. 그럼요. 요즘 뭐 아버지 찬스, 시아버지 찬스 이런 거 나오던데 자기가 자기 이름판 명백한 그
자리를 판 행위를 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그게 잘못된지를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 상당히 또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한참 이제 다른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하니까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비록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나와 관련된 수사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에 인식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예, 저는 조국 장관이 이거 뭐 잘했다고 할 마음 전혀 없고요. 네. 굉장히 부적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선상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부턴가 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쪽이 뭐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감싸고 상대방이 그러면은 막 완전히 달려들어가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임을 묻고 또 처지가 바뀌면 또 그게 무슨 돌아오고. 야구처럼 이 수비 공격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그 왜 이중잣대로 진영 논리에 따라가지고 계속 그래야 하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대립과 갈등 구조를 양산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도 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황교안 당시 장관 세월호 당시에 해경 1, 2, 3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해가지고 광주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 몇 달 동안 틀어 막았습니다. 예. 그건 진짜 그거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 우병우 수석도 당시에 해경청에 그 압수수색 가는 거 그 필사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부적절했죠, 우병우. 예. 예. 일선 검찰청에다가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광주지검장, 당시 그 변찬호 지검장 그 사람을 대검 강력부장으로 좌천시켰다고 그 다음에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벗긴 게 아니고. 아니 이거야말로 이 어마어마한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예요. 그걸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세요. 자기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실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아내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와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더라 이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유 하지 마라고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조국 장관한테 그 정도의 정신이 있었겠느냐.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때에 비하면은 이건 고의성은 훨씬 덜한 거다. 다만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예,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예. 그리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이고 또 능력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보태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만 그냥 봤으면 좋겠습니다.